안녕하십니까. 피플앤이슈의 윤이나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단돈 300달러를 들고 무작정 미국으로 건너가 이민 20년 만에 연 3조 원 규모의 거대 부동산 회사를 일궈낸 분이 있습니다. 바로 남문기 전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장이신데요. 피플앤이슈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신화의 주인공입니다. 남문기 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직접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에 간 지 33년째 됩니다. 고향은 경북 의성입니다. LA에 살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체는 부동산 회사입니다. 네, 우리 지역이 의성이 고향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예. 오랜만에 고향을 찾으셨는데 많이 달라졌죠.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집이 달라졌고, 네. 예를 들면 나무가 많아졌고, 네. 좋은 쪽으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그러나 그 고향이라는 거는 우리한테는 느끼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 편안함, 예, 네, 예. 안정감. 예. 네, 지금 잠깐 한국에 나와 계시지만요. 현재 미국에서 연 3조 원을 넘나드는 부동산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연 3조 원이 어떤 부동산 회사길래 도대체 3조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건가요? 부동산 회사가 그 미국하고 한국하고는 그 시스템 제도 자체가 네.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해운대를 갔는데 네. 큰 빌딩 밑에 보니까는 그 가게가 6개, 7개 있었는데 네. 회사가 다 다른 회사더라고요. 근데 저 렌트비, 저 월세를 어떻게 내나 그 걱정이 제일 먼저 되더라고요. 그런데 미국 시스템이 지금 네. FTA가 됐기 때문에 네. 미국 시스템이 도입되면 저는 참 좋겠는데 그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같으면 LA 오피스 한 곳에서 네. 한 150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피스를 제가 한 3조 원 할 당시는 50개가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도시는 아마 거의 다가 제가 회사를 가지고 있었고 정말요? 지금도 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물론 지금이야 외국을 자주 오갈 수 있는 상황인데요. 30년 전만 하더라도 낯선 외국에 간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가실 생각을 하셨나요? 그래서 약간 돈 사람이 세상을 만들자는 변하게 하는데 용감했죠. 네. 용감했고 그래도 미국이 남들이 좋다니까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이 좋다니까는 미국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고 네. 또 제일 처음에 갈 때는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와야지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갈 때 제가 사실 주택은행을 다녔습니다. 은행원이셨던 예, 거세요? 네. 은행원이었는데 남들이 야, 그 좋은 직장 휴직기 내고 가지 왜 그러는데 제가 출신이 해병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정말요? 예, 배수진 해가지고 그 상륙작전을 하면 배가 딱 실어주고 떠나버립니다. 그 전쟁에서 이긴 자 살고 지는 자 죽는데 결국은 배수진을 쳐야 성공을 하지 하까마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사실 힘들어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사표 딱 내고 떠났습니다. 과감하셨네요. 예, 그때가 82년도였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잠깐 궁금한 게 그때의 당시에 영어를 조금 할 수 있으셨나요? 아니면은 영어를 못한 채로 그렇게 가신 맞습니다. 건가요? 그 좋은 질문인데요. 네. 영어를 그 당시에 참 열심히 하고 갔는데 그 당시에 영어는 지금의 국민학생들이나 중학생들 영어 수준보다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이 카펫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큐움이라는 용어가 그 당시에는 단어로 진공 뭐 이런 청소기. 의미지. 제가 다시 얘기하면 청소라는 게 메인테넌스라는 걸 모르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내 딸은 영어를 참 잘하는데 그리고 그 나쁜 용어도 욕도 이렇게 표시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한국같이. 네. 그런데 요새 애들은 여기 보니까 국민학생들도 알더라고요. 그쵸. 그런데 쟤는 모르고 갔었어요. 그래서 영어는 네. 여기서는 잘했는 것 같은데 다시 말하면 내가 시골에 있을 때 우리 집이 제일 부자여서 엄청 부자였는 줄 알았는데
중학교 가보니까 부자가 아니더라고요. 네, 가면서 이제 직접 가서 부딪히면서 배우신 맞습니다. 거네요. 네. 예. 제가 듣기로는요, 갔을 때 단돈 300달러만 들고 가셨다고 하는데요. 그 얘기는 또 어떤 건가요? 300달러 뿐이 없었습니다. 남들은 저게 정말인가 싶은데 네. 제가 학교 다닐 때 네. 제 때문에 그런지 거의 다 융자로 됐었어요, 사실은. 아, 그래서 융자도 빚인 하고 장학금도 거네요. 받고 아버님이 제가 51살에 태어났어요. 아, 막둥이, 그러니까는 늦둥이신 거예요? 늦둥이 나이고 막둥이 나이고 원하지 않는 아들이었죠, 사실은요. 그죠? 네. 육남 이녀의 막내니까는. 그런데 너무 늦게 태어난 데다 경제적 기반도 없는 데다가 그랬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결국은 네. 미국 가서 또 고생도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그렇죠. 네,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300불을 가지고 미국을 가셨는데 처음 일을 하셨던 게 청소업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것 얘기 좀 해주세요. 청소라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300불을 가지고 돈도 네. 없이 갔고 돈도 없이 갔으니까는 결국은 할 수 있는 게 청소뿐이 할 수가 없었고 다른 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이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그쵸. 또 그러고 이게 어딘지 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네. 누가 이렇게 소개시켜 주니까는 보통 청소를 하는데 저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고 제가 GMAT라고 네. 그 경영학 박사학위 가려고 하면 쳐야 되는 시험이 있습니다. 네. 막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밑에 옆에 있는 미국 사람이 야 그거 왜 하냐 이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네가 외우는 단어를 자기가 반도 모른대. 근데 왜 정말요? 그 GMAT 단어가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는 이 얘기 한참 하고 제 얘기를 몇 마디 했더니 내 따라가가지고 일하재요. 그런데 뭐 하라고 하는데 그랬더니 메인테넌스래요. 그래서 따라갔는데 그게 청소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열심히 했었어요. 네, 그렇게 청소를 시작하시면서 청소의 달인이라고 불리셨다고요? 청소를 네, 저 좀 한 수 아마 배워야겠습니다. 촌 사람이고 네. 그 해병대고 그 육남 이녀의 막내잖아요, 그죠? 네, 늦둥이. 근데 눈치가 빨라야 먹고 살잖아. 제 생각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네. 그 가난이 통하는 거죠, 사실은. 가난이 최고의 교육이라는데 저는 어글이 찬동합니다. 네, 게다가 근데 해병대까지 나오시고. 예, 그래서 빨리 청소라는 건 사실 시간 따먹기, 네. 그 시간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빨리 하면은 원가가 코스트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결국은 살아온 습관이 청소를 달인으로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청소 참 잘했습니다. 제가 네. 어디 가가 농담도 잘하지만도 지금 이 나이인데 제가 청소 유리창 닦으라 뭐 카페 샴푸해라 밴드 하라 그러면은 내가 올림픽이 있으면 제가 1등 한다 그랬어요. 유리창 닦는 거. 정말요? 이 청소업을 몇 년을 하신 거세요? 그럼? 청소를 한 3년 8개월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화장실을 네. 12,000개를 닦았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그동안 닦은 노하우로 청소업을 하셔도 성공하셨을 것 같은데요. 왜 부동산업으로 바꾸셨나요? 근데 청소를 가지고 성공할 수가 충분하게 성공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맞아요. 근데 청소를 하자고 주위의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막 설득을 하고 하는데 근데 제가 쟤한테 3년 동안 4년 동안 월급을 준 제 보스가 있잖아요. 그쵸. 제 청소업의 사장님이. 대표. 네. 근데 그 사람을 배신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요새 젊은 사람들이 막 직장을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하는데 그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나쁜 쪽으로 봐요. 저는요. 그렇죠. 경쟁 관계가 될 수 있으니까요. 네. 근데 사실은 경쟁 관계도 내가 이기는 경쟁 관계였어요. 왜냐면은 그 카운트를 주는 사람들 내가 거의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물론 그분이야 미국 사람이고 또 미국 사람이니까 네. 그래도 내가 이겨도 싸움을 안 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또 청소를 한다는 게 여기는 우리 여기 지역에는 양반이 많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제가 어릴 때부터 맨날 양반이 하는 얘기를 네. 참 많이 들었는데 네. 양반이 아무리 먹고 살 게 없어갖고 예를 들면은 그래도. 그 자기 보수하고 싸우고 또 그 청소까지 하면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는 건국대학교 법정대를 다녔는데 네. 제가 거기서 학생회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졸업하고 주택은행 다니다가 갔는데 네. 제가 그 일을 계속하면은 그 아버지 엄마한테 미안하겠더라고요. 전공을 그래서 다니려고. 네. 뭐를 할까 생각하다가 그렇다고 변호사 시험이 어렵잖아요. 네. 근데 한국 사람들이 합격이 많이 돼요.
지금 캘리포니아 같으면은 한국 사람이 120만 명 사는데 제가 볼 때 1년에 한 500명씩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완전히 과투야죠. 그런데 그거보다가는 오히려 부동산이 낫지 좋겠다. 않을까 예. 해서 바꾸셨군요. 그래서 부동산이 전문직이니까는. 네. 예. 미국에서 부동산 에이전트로 성공할 확률은 20%가 채 안 된다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 좀 알려주시죠. 일에 미쳐야 돼요. 아, 그 한마디로 딱 끝내는 게 맞아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일에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제가 이 좌우명이거든요. 맞아요. 미치지 네. 못한다. 네. 맞는 좋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일에 미쳐야 돼요. 네. 진짜 뭐 내가 뭐 돼야지가 아니고 네. 그냥 일에 좋아서. 미치면은 일에 그 미친 거를 사람들이 알아요. 욕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그 욕하는 사람들은 일부분적이고 결국은 내가 최선을 다해가 내 목표를 사는데 네. 그 내 목표 중에 다른 사람하고 같이 올라갈 수만 있다면 네. 내가 돈을 버는데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준다는 거는 엄청난 파급 효과에다가 사회를 엄청나게 맑고 밝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맞습니다. 일을 내가 청소를 아침에 6시 15분에 했어요. 왜냐하면 청소는 낮에 하면 덥잖아요. 네, 새벽에. 네, 새벽에 보통 해가지고 한 3시 되면 끝내는데 부동산 지금 하시는 분들요. 아마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 10시쯤 내가 나와가지고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들어가요. 네. 그러다가 어떻게 적당한 손님 걸리면 적당하게 팔아가지고 커미션 적당하게 챙기고 적당히 끝나는데 노, 그거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네. 제가 이 얘기 하잖아요. 그 돈 가지고 있는 그 사람, 네. 그 손님이 네. 어떤 사람은 100만 불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10만 불 가지고 있고 다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5천만 원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수십억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런데 5천만 원이 60살 70살 돼 가지고 마지막 가지고 있는 돈이 그 돈이라 그래서 그 사람이 못난 게 아니고 운명이 그래요. 맞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정말 보호해 줘야 되는 게 부동산 에이전트예요. 근데 그 돈마저 망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열심히 한 사람은 더 열심히 해도 아주 열심히 해도 잘 몰라요. 결론이 그겁니다. 제가 네. 제가 지금 부동산을 26년을 했습니다. 오래 대개의 사람들은 부동산 1년 2년 하고 사무실 차리고 그리고 손님을 데려다가 팔고 하거든요. 네. 저는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5년을 해도 10년을 해도 네. 전문가가 아닌 사람은 영원히 전문가가 아닌 거. 그래서 정말 달인이 되려면은 공부 열심히 하고 그다음 경험도 많아야 되거든요. 네. 제가 자세히 보니까요. 이 소매 부분과 넥타이에 뉴스타라는 글씨가 적혀 있는데요. 영문으로 또 한글로 적혀 있는데 원래 이렇게 의도하시고 입고 나오신 건가요? 저는 우리 뉴스타 부동산을 성공시키는 동기, 뭐 예를 들면은 많은 분들이 헝그리 정신, 하도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네. 그다음에 뭐 해병대 정신, 뭐 의리가 있다, 뭐 이런 거, 네. 그다음에 양반 정신, 남들을 이렇게 많이 테이크케어, 네. 그러니까는 다 많이 그거 보살핀다는 갖추셨어요? 거. 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광고를 많이 합니다. 광고 전략. 저는 광고에 반 미친 사람입니다, 사실은. 정말 몸에서 묻어나세요. 일에 미치고 광고에 미치고. 네. 근데 우리 직원들을 전부 다 유니폼을 입혀놨습니다. 어. 그래서 거의 유니폼을 입혀놓으면 네. 활동에 제약을 받습니다. 우선 착해져야 되고, 우선 다소곳 해야 되고, 예, 몸가짐이 신경 써요. 당연합니다. 네. 그래서 옷을 잘 입은 사람은 몸가짐이 원래 다소곳해집니다. 그래서 맞아요. 제가 그러면서 광고를 옷에 보면은 제가 이렇게 전부 안에도 다 써있네요. 셔츠에도. 다 있고 이 넥타이도 네. 전부 자세히 뉴스타로 보면 다 네, 돼 있고, 있어요. 예, 이거 넥타이 핀도 전부 다 뉴스타고, 네. 여기도 카우스 버전도 소매도, 전부 네. 뉴스타입니다. 그래서 직접 제작을 하신 건가요? 예, 그래서 이 유니폼을 딱 입혀놓으면은 네. 회사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 부동산 하시는 에이전트 분들 보시면은 집을 판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자기 인격을 팔거든요. 자기를 판다고 손님이 하죠. 나를 믿어야 믿어야지. 사죠. 네, 맞습니다. 아, 나를 신뢰해야 사기 때문에 결국은 그 신뢰 하나의 방법은 네. 결국은 유니폼이 좋고 네. 그 유니폼 중에도 제가 이 옷을 그 곤색하고 곤색이라 그러죠 아마. 네. 예, 곤색하고 흰 와이셔츠하고 빨간 넥타이를 우리 회사 네. 그 로고 색깔로 정해놨는데 아, 예를 들면은 제가 한마디 설명을 하자면은 네네. 이
이 자켓은 전통적이고 약간 보수적이잖아요. 그죠? 네. 응? 그러니까는, 영어로는 컨저버티브라 그래요. 그리고 그 와이셔츠 흰 거는 이 순수하잖아요. 그죠? 네, 깨끗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 영어로는 퓨리피케이션이라고 예, 이 얘기를 해요. 순수. 그러니까 예. 그리고 빨간 색깔은 열정이잖아요. 열정, 그죠? 정열. 그 제가 이 볼펜도 가끔 들고 이렇게 다니면은 빨간 색깔에 볼펜도 회사 로고인가요? 우리 거는 가지고 있는 게 전부 다 빨간색만 좋아하는 편이세요. 네. 예, 물론 이게 해병대 색깔 맞습니다. 맞습니다. 피와 땀인데. 네, 빨간색. 근데 그 색깔을 이렇게 보면 라스베가스 가면은 땅바닥이 거의 다 빨간 색깔입니다. 네. 제가 사무실에 한국에 나와 있는 사이에 20개 되는 오피스가 어떤 데는 제가 없는 사이에 네. 카펫을 전부 바꿔놨어요. 제가 그래요? 딱 들어가면은 색깔이 바뀌어져 있으면은 색깔을 다시. 한 3일 만에 일주일 만에 다시 뜯어가 내버리고 다시 빨간색. 빨간 계통의 색깔 네. 그러니까는 색깔을 깝니다. 왜냐면은 에이전트들이 이렇게 사무실에 들어오면 살아 있어야 되는데 근데 라스베가스 같은 데 가면은 그 색깔을 해놓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졸리지도 않고 항상 이렇게 기가 이렇게 살아 움직인다 아마,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색깔이 다시 얘기하면은 미국 국기 색깔이세요. 네. 다시 얘기하면은 한국 국기 색깔도 비슷하세요. 그래서 네. 이 색깔이 이렇게 상당히 프로페셔널한 색깔이다. 네, 확 다가오는 색깔이죠. 그래서 거기다가 네. 유니폼하고 옷하고 다 제가 다 매칭을 공존했고 시켜서, 골프를 치러 가면은 앞에 옆에 뒤에 여기 제가 로고를 다 박아 놓습니다. 네. 물론 그거는 해병대 때 보면은 요새도 해병대들이 뒤에 보면 대한민국 해병대 이렇게 박아 놔요. 네. 근데 그게 아마 그네들의 우리들의 마음을 상당히 상징하는, 이렇게 네, 예, 맞아요. 묶어줄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많은 예를 들면은 경상북도 그러면 우리 영남 지역 같으면은 그런 거를 한 개를 이렇게 진짜 개발을 하면은 해병대가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해병이죠. 걸 대한민국 사람 다 알지만 세계 사람들 다 아세요. 네. 어? 네. 그러니까 once marine, always marine이라고 다 아세요. 그쵸. 그 말 한마디로 해병대를 묶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같이 생존할 수 있다는 거. 그럼요. 얼마나 네. 더 좋으세요. 이 광고 전략이 정말 크게 파급 효과가 될 것 같고요. 네, 회장님 제가 좀 개인적인 질문을 돌릴게요. 고향 의성, 이 의성은 회장님께게 어떤 의미일까요? 의자가 오를로자잖아요. 그죠? 네. 고향이 의자라는 게 참 다행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은 살면서도 그 어릴 때 배울 때 오를로이자 해가지고 의자를 많이 쓰잖아요. 한자로. 네, 자기 이름처럼. 예. 근데 그게 저한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 하나로 예를 들면은 제가 그 태몽이 집에 이름이 호진이세요. 범호자 떨칠진자인데 네. 태몽이 호진이라는 걸 부모님이 이 얘기를 많이 해주면서 너는 크게 될 거야 하는데 그게 이렇게 머리에 쇠뇌를 나는. 그래서 제가 가끔 그 임산부들한테 하는 말이 태몽 그냥 하나 적당히 만들어 갖고 그냥 만들어줘 그냥. 그렇게 하라. 근데 그렇게 되는 것처럼. 예. It's better than nothing. 그러게 그 말이 없는 거다. 훨씬 네. 더 좋으니까는 네. 제가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의성이라는 게 저는 사실 그 의성에서 참 잘 놀았습니다. 왜냐면은 그 제 공부 잘 안 했기 때문에. 그럼 궁금한 게 어렸을 때 공부 잘하셨나요? 전 잘했으셨을 것 제가 같은데. 그 얘기를요. 네. 방송에서 이 얘기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지금 왜요? 애들이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해주세요. 공부 참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네. 제가 의성에서는 참 잘 놀았습니다. 잘 놀았고 네. 열심히 잘 놀았고 놀았다는 건 못하셨다는 뜻인가요? 네, 공부를 잘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 공부 잘하는 거는 제가 이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네. 이 머리에 그 경상도 말 줏대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죽대요? 그러니까 전 잘 이 모르겠습니다. 머리에 이렇게 뭔가요? 가지고 있는 심지라는 거 있어요. 네. 그게 확실했어요, 저는. 주장. 근데 놀어도 같이 놀어도 나는 집에 저녁에 가 공부를 했거든요, 사실은요. 달랐군요. 밤에 가가지고 왜 낮에 놀고 밤에 놀고 하는 애들 있잖아요. 걔들은 네. 희망이 없는데 낮에 놀고 밤에 공부하는 애들은 저희는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 같이 놀고 시험 잘 보고 그러니까. 밤샜냐고. 맞아요. 그런데 네. 그리고 저한테는 네. 우리 형님이 그 5분 계셨는 네, 중에 형제 관계가 이렇게 어떻게 되세요? 예, 5분이 계셨는데 네. 그 중에 한 분이 네.
사실 그 어려운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고시를 폐지했고 집안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제하고 13살 차이 나는데 제가 이렇게 멘토로 생각하기에 충분했죠. 길잡이 같으신 분이군요. 어쩌면은 그분 때문에 공부를 안 했고 응? 또 그분 그 니는 어떻게 그렇게 공부 잘하냐. 그러고 애시당초부터 난 니만큼 못하겠기는 그냥 먹고 놀자 뭐 이런 식이었을지도 모르잖아요. 애 때 이해 없는 반항. 근데 크면서 그 어떤 그 노선을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삼키고 쫙 계속 가는 거예요. 하도 공부만 하고 농땡이 치니까는 야, 네 4년제 대학교 들어가면 내 소원이 없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4년제 대학교를 들어가 줬는 거죠, 내가. 내가 들어간 게 나를 위해서 들어간 게 아니고 그 들어가 준 거죠. 우리 그 형님이 하도 4년제 대학교 그러니까. 근데 그 형님이 4년제 군대 갔다 오고 계속 하는 말이 야, 네 은행에만 들어가면 좋은데 은행에만 들어가면 좋은데 근데 그게 은행에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야, 내 친구들을 여기 판사하다가 미국 갔는데도 미국이 더 좋다 그러더라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게 대학교 때 이렇게 야, 근데 그거 청소한다 그러더라. 어? 그래 그 청소하는데도 여기서 판사보다 더 낫다 그러더라. 이 얘기를 내한테 몇 번 얘기를 했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 그 형님이 그 위치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겠죠. 예를 들면 제가 24살이면 37살 되겠네요. 그죠? 37살에 예를 들면 사무관, 서기관쯤 되겠네요.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아갖고 니는 가도 된다 이랬을지 몰라. 그런데 그게 현실의 탈피보다는 오히려 세계화시키는데 엄청난 동기부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미국에 가더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생각하라. 꿈을 가져라. 당신 분명히 이루어져. 저는 확신이에요.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건 맞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여기 많은 경험들을 해오시면서 많은 일들을 읽어내 오셨는데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꿈꾸고 또 돌파구를 찾는 친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회장님. 저는요. 지금 연로하신 분들도 꿈을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게 예를 들면 컴퓨터도 배우고 예? 그래, 그 트위터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시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이렇게 한번 열어보시고 도전하고 그러고 여기서 농사 지으신 분들 진짜 열심히 하시고 웃으면서 아 이만큼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 공기 좋고 도시에 나간다고 더 먹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잖아요. 열심히 사시고 젊은이들 꿈 가지고 미국 따라와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 와가지고 제가 미국 1000만 명을 데려가고 싶거든요. 아, 정말요? 꿈만 가지고 있으면 다 가는 거야. 저도 갈 수 있나요? 아, 당연하죠. 그런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제 꿈이 미국의 한인 대통령을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1000만 명 미국 가서 미국의 한국 대통령을 만들면은 여기는 일자리 창출 해결되고 아파트값 해결되고 학군 해결되고 다 해결 다 돼요. 그죠?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 되면은 지금 오바마 그 흑인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우리가 왜 여성 못하는 대통령도 나왔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꿈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해요. 그런데 꿈만 가지고 열심히 안 하면 안 돼요. 미쳐야 되죠. 야, 알겠습니다. 감동 주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네, 회장님 지금껏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려요.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얘기했는데요. 회장님의 열정과 도전이 희망을 찾는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큰 기운을 실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